네, 안녕하십니까. 정창권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BR. 네. 이 제목은,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왜 신상품이 안 팔리느냐라는 주제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강의한 다운로드 받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원문에 대한 링크를 제가 열어놨습니다. 네,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특별히, 이 아티클은 특별히 이 프레임이란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주제로 10월 14일, 오프라인에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에 대한 경력, 프로파일 넘어가겠습니다. 네, 존 구어빌 교수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개념은 바로 이 The Curse of Innovation이라는 개념입니다. 혁신에 대한 저주. 이 아티클부터 시작해서 이 혁신에 대한 저주에 대한 많은 기고와 논문을 쓰고 계십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문제제기입니다. 혁신적인 신상품들이 왜 잘 안 팔리느냐라는 겁니다. 특히 이 세그웨이 자전거는 스티븐 잡스도 굉장히 호평했는데도 잘 안 팔리죠. 그 이유가 뭘까? 관련돼서 제가 관련된 기사들을 좀 언급해 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 볼까요? 미국에서는 이 패키지드 굿, 포장된 상품들이 매년 3만 개가 나오는데 많게는 90%가 다 1년 안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 부상한 혁신적인 선발주자가 절반 이상이 실패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저자는 여기에서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업은 비이성적으로 그들의 혁신을 과대평가하고 소비자들은 비이성적으로 현재의 상품을 과대평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62년에 나왔던 Relative Advantage, 상대적 우위 요소라는 개념은 지금까지도 신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행동 원리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왔습니다. 볼까요? 신상품이 성공하려면, 신상품이 판매가 되려면 객관적으로 현재의 상품보다 우수해야 되고, 그리고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틀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한 사람이 바로 드버스키와 카네만 교수들이시죠. 심리학과 교수들이시죠. 네, 이분들은 심리학과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셔서 드버스키 교수는 상을 못 받았고 카네만 교수만 상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의 연구 성과에는 이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Gains and losses, status quo bias, the endowment effect. 이걸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익과 손실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손실 회피 성향이라는 것인데요. 가로축을 이 그래프는 제가 한번 찾아와서 설명해 드리려고 찾아온 겁니다. 가로축을 볼까요? 가로축은 경제적 관점, 즉 계산될 수 있는 이익과 손실을 얘기합니다. 세로축은 어떻습니까?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울기가 틀리죠. 그래서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느끼는 가치는 이익일 때보다 손실일 때 더 크다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프레임이라는 책에서는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손실은 이득에서 얻는 영향력, 즉 밸류에 비해서 2.5배 더 크다. 사람들은 손실을 회피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 스테이터스 꾸어, 현상 유지에 대한 집착을 얘기합니다. 네, 이것은 변화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유지하려고 할 때 그 결정은 객관적으로 최선의 것이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현재 상태였기 때문이다. 귀차니즘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이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The Endowment Effect, 소유 효과. 일단 무엇이든 내 소유가 되면 그 심리적인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이죠. 아마 스테이터스 퀘어 바이어스를 합리화시킨다고 하는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적용을 해보면 어떤 혁신 제품이든지 간에 소비자들한테 주는 혜택이 있는 반면
손해도 있다 이거죠. 손실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모르고 게인즈만 강조하면 100점 발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기 자동차만 볼까요? 예, 전기 자동차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손실은 뭐가 있나요? 예, 일반 주유소에서는 일반 차 같은 가솔린 차는 쉽게 주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 자동차는 충전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easy refueling이라는 그런 편리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이 소비자 구매 행동뿐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똑같이 이런 행동이 보인다라는 것인데요. 자, 먼저 기업의 입장에서 볼까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혁신에 자신들이 만든 혁신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하죠. 잘 작동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요? 좀 확대 해석한다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품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합리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가요? 자신의 혁신 상품이 좀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어떤가요? 소비자는 첫 번째, 이게 뭐야?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그게 왜 필요하지? 아무 생각이 없죠. 그죠? 세 번째는 뭔가요? 지금 상품에도 큰 불만이 없다고 합리화라 할까요? 뭐 생각을 합니다. 불만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현재 상태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됩니다. 변화하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비자의 성향 세 가지, 소비자의 성향, gains and losses, endowment effect, status quo bias, 이 세 가지 팩터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있다. 따라서 경우의 수를 따지면 9가지가 된다.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실행하는 데 있어서 좀 프랙티컬하게 체크리스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신상품이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네, 가로축을 볼까요? 가로축은 혁신에 대한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세로축은 소비자의 행동의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새로운 상품에 대한 작동법에 대한 난이도가 높냐 낮냐라는 얘기인데요. 쉽게 작동할 수 있어요. 크게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은데 이 상품은 정말 혁신적인 상품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박 상품이라는 거죠. 반대로 이쪽은 뭡니까? 별로 혁신적이지도 않는데 새로운 상품이라고 나왔는데 무지하게 어려워요. 작동하기 어렵고 내가 뭔가 많이 변해야 돼요. 아주 실패할 수밖에 없죠. 이쪽은 어떻습니까? 혁신은 아주 혁신적인 상품이나 작동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많이 변해야 돼요. 귀찮아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영역이죠. 이쪽은 별로 혁신적이지도 않지만 별로 크게 크게 변화를 하지도 않아요. 즉 작동법도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잘 팔 수는 있을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전략을 하나 둘씩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혁신 상품에 대한 포지셔닝을 제대로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무슨 혁신 상품이든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소비자들은 현재 상품에 대한 인다우먼트 이펙트니 gains and losses 그리고 스테이터스 quo 바이어스 등등 이 세 가지 팩터 때문에 resistance 거부를 하게 됩니다. 거부를 최소화해야 되겠죠. 또는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실행 전략 첫 번째는 이 거부를 받아들이자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좀 기다려라 하는 겁니다. K즘을 넘어서려면 기다려라 하는 건데요. 이 사례로서 이 두 가지 사례가 나오네요. 이 DVD 플레이어와 그다음에 TiVo 플레이어. 똑같이 1990년대 말에 시장에 출시되었으나 2005년도 기준으로 8천만 대가 팔렸고 400만 대가 팔렸습니다. 실패라고 할 수는 없으나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다려라, 참고 있냐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왕 혁신할 거면 엄청나게 혁신을 해라. 여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엑스레이 인화 선명도를 가지고 더 나은 상품을 만들지 말고 아예 MRI 상품을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이쪽은 어떤가요? 바이패스 서저리라는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 이것을 더 잘할 수 있는 바이패스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법, 그런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혈관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정말 혁신적인 10배 이상의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존의 상품, 즉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을 없애라는 얘기죠. 경쟁자를 죽이라는 컨셉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달러를 볼까요? 이건 캐나다 달러인데요. 이 지폐는 동전에 비해서 지폐는 수명이 18개월 간답니다. 그런데 동전은 30년을 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동전을 더 사람들이 사용하기를 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업을 합니다. 미국은 지폐를 대체하려고 동전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미국은 실패합니다. 캐나다는 성공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 유통시키면서 지폐를 회수하고 폐기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은 폐기하지 않고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 사라질 리 없죠. 이런 사실 기업에서는 잘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유지파동 날 때 농심은 유지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자를 죽이는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죠. 예, 자 주로 제도적인 개선에서 그런 이슈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행 전략이고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예, 저항이 있는데 이 저항을 최소화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호환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프리우스가 전기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터널 컴퓨스천이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두 종류의 동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BMW의 하이드로젠 차 같은 경우에 수소 동력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솔린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큰 거부감이 없겠죠. 다음에 두 번째, seek out the unendowed. 인다우먼트 이펙트 말씀드렸죠. 한번 소유하게 되면 그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본인의 상품에 대한 밸류를 더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상품을 수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애들을 찾아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노우보드 회사는, 버턴이라는 스노우보드 회사는 청소년들을 타겟으로 마케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컸을 때 자기네들의 상품을 사용하게 하는 거죠. 입도 선매 전략이라고 할까요? 네. 마지막으로 Find Believers는 제가 해석해 보니까 Gains and Loss에 관련해서 Loss를 매우 적게 해가지고 Benefit 또는 Gains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집단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그 수소 또는 전기 자동차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보통 사람들이 잘 안 사는 이유가 충전소가 적어서 불편해하고 위험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슬란드의 수도인 이 도시는 매우 도시가 작아요. 그래서 충전소 하나나 두 개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전기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죠. 즉 전기 자동차를 사용으로써 자기가 뺏기게 되는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그렇죠? 불편함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큰 거부감 없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기 자동차 또는 수소 자동차 관련해서는 이 아이슬란드의 수도가 전 세계적인 메카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